여러분, 구독 좀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그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발전이 없고 여기가 한계인가 싶다는 질문들이죠. 사실 제 영상 중 하나에서 짧게나마 다룬 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연습하고 이걸 이용해서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건 에임을 비롯한 피지컬부터 뇌지컬에도 포함되는 말이겠네요. 하지만 이런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또 제 부족한 점들 때문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무작정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확실하게 이론, 즉 개념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어떻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보려고 해요. 서론이 길어졌는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선 에임 실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연습들은 랜덤한 거리에 타겟들을 맞추거나 따라가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습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린 어떻게 에임이 발전하는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에임은 반복 동작을 통해 발전하게 됩니다. 당연한 말 아닌가 싶겠지만 여기서의 반복 동작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전 게임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모든 상황은 연습 상황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단순하게 연습 상황을 반복 중인 거지 실전의 상대를 두고 총을 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이 말은 우리가 연습이랍시고 하고 있지만 실전과는 거리가 먼 연습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반복 동작을 통해 학습하고 체화시키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단순히 집중하고 많이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다행히도 사람은 집중하지 않고 인지하고 있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하죠. 두 번째로 앞서 말한 동작들은 여러분의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고 힘을 이만큼 줘야 된다는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말이죠. 손목을 움직여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움직이기 위해 손목과 팔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풀이하기 위해 우리 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학습하는 거죠. 하지만 이걸 깨닫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습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본인은 마우스를 주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작은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의식적으로 다른 부위의 개입을 추가해야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좋은 슈팅 능력을 갖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절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죠. 하루 1000개의 슈팅 연습들이 쌓이고 쌓인 겁니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하는 에임은 이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체화시키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동작들은 우리에게 머슬 메모리를 만들어줍니다. 이 머슬 메모리는 반복된 우리의 움직임을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엔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또 움직임의 주체가 마우스가 되는 것과 손목 혹은 팔이 되는 것이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간단하게 화면만큼의 거리를 움직여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방금 말한 것처럼 마우스를 움직이기 위해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손목이나 팔을 움직여 마우스, 즉 에임을 해당 위치로 갖다 둘 수도 있죠. 여기선 더 효율적이면서도 기복이 존재하지 않는 동작이 전자라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감도라는 시스템의 영향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알아봅시다. 화면처럼 마우스를 움직이기 위해 동작한다면 해당 거리를 움직이기 위해 손목과 팔이 적절하게 섞여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관절이나 근육이 주체가 되어 마우스를 움직인다면 방금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우스를 움직이기 위해 동작을 한다는 걸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동작들을 반복함으로써 해당 움직임들을 완전한 나만의 동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앞선 내용으로 에임을 하는 데 있어 어떤 동작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연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뤄봐야겠죠. 우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작들을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 생각되겠지만 알면서도 대부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거리의 적을 맞추기 어렵다면서 작은 타겟이 아니라 그리드샷이나 훈련장의 어려운 보스를 치고 있는 거죠. 물론 실전을 바탕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연습은 이 핵심만 기억해도 스스로 루틴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본인의 루틴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뿐이죠.
또 다른 핵심은 화면상의 에임은 결국 내가 만들어낸 동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왼쪽으로 플릭샷을 했다면 내가 마우스를 왼쪽으로 빠르게 움직여서 플릭이 만들어졌다는 소리죠. 이 말은 내가 팔을 떨면 에임도 떨리고 내 팔이 굳어 있으면 에임도 굳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던 동작들을 연습 끝에 가능해지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위로 끌어치는 동작이 많이 힘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우선 내 눈으로 위로 끌어치는 동작을 할 때 내 동작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팔이 걸려서 손가락으로 동작을 하고 있었고 이게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팔이 걸리니까 의자 높낮이를 조절하고 손가락의 동작보단 의식적으로 팔을 움직여보는 겁니다. 이게 해결책을 찾은 모습이겠죠. 하지만 동작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것들이라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옳은 동작들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까 내가 찾은 해결책을 믿어볼 수 있는 거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해가 쉬운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 헤드라인이 유지되지 않고 에임이 계속 내려가거나 올라간다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마우스를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마우스가 내려가거나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럼 여러분이 일자로 한번 쭉 그어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올라갔다면 다음번에는 에임이 올라가는 걸 의식해서 마우스를 내리는 동작을 하는 거죠. 이 내용들을 기억하고 이해했다면 다음 핵심은 연습하는 속도입니다. 결론은 천천히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손가락으로 두 개의 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시도한다면 닿지 못하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시작한다면 안정적이고 쉽게 닿을 수 있죠. 그리고 점점 속도를 빠르게 해보세요. 두 개의 고정된 거리지만 처음부터 빠르게 했을 때와는 느낌이 다를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이 사이를 오가는 동작들을 기억하게 학습된 거죠. 즉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숙련도의 문제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천천히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빠른 속도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조급하게 연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당연하게도 사격장의 처치 횟수나 시간, 점수들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연습은 여러분에게 있어 부족한 동작들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은 나에게 완벽히 학습되지 않은 동작들을 억지로 기억하려는 과정이 되겠죠. 당연히 기복이 존재하고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잘하는 걸 과시하고 싶다면 실전을 통하는 게 더 쉬운 길일 겁니다. 앞에 챕터 2개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천하는 과정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가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보다 훨씬 지루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부족한 동작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던 것들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끌어치기가 잘 맞지 않는 게 기억났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럼 이미 문제점을 쉽게 파악했으니까 끌어치기를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플레이 영상을 다시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선 본인도 느끼지 못했던 에임의 안 좋은 습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좀 더 세세하게 동작들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손캠을 추가한다면 실제 동작에서도 에러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겠죠. 앞의 방법을 통해 본인의 문제를 발견했다면 루틴을 만드는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끌어치기가 미숙하다면 타겟과 타겟 사이를 사격하는 트랙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끌어치기도 속도만 빠를 뿐이지 결국 에임을 옮기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즉 모든 플릭샷의 연습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천천히 타겟과 타겟을 선으로 이어준다고 생각하고 최단 거리로 부드럽게 움직이면 됩니다. 또 트래킹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상대를 따라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게 대표적인 예시죠. 이럴 땐 트래킹과 관련된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타겟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동작에 어떤 긴장감을 주느냐로 트래킹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손목이 잘 안 쓰여서 손목을 의식적으로 써보니까 잘 되더라 라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저를 예로 들자면 원거리 교전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에임이 상대에게 닿는 게 내 의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았죠. 에임이 굳거나 조준선을 제어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개인 화면과 동작을 살펴보니까 손목의 개입이 거의 없는 수준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손목을 쓰지 않는 습관이 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원인은 다양하지만 해결책은 하나죠. 결국 의식적으로 손목의 개입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 되는 동작들에 왜라는 물음을 붙여보세요. 왜 끌어치기가 안 되는지, 왜 팔이 굳거나 떨리는지 말입니다. 제가 원거리 교전에서 제 에임이 왜 굳는지를 단 한 번에 찾을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문제점을 찾더라도 극복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한계일 수도 잘못된 해결 방법 때문일 수도 있겠죠. 확실한 건 한계는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저 그런 FPS 유저 중에 한 명이었는데 많은 시간의 연습을 통해 결국 선수 생활도 가능했었죠. 지인 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를 모르겠다고 그냥 한계인 것 같다고 말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제가 찾았던 지인의 문제점이 생각보다는 단순했고 본인 역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였죠. 여러분이 스스로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 답은 가깝고도 쉬운 곳에 있을 겁니다. 또 재능으로 출발선이 우리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이라는 과정은 결국 지름길을 만들고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재능과 맞먹는 속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